이번 주 들어서 주식시장이 제법 큰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흘러가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이 은근히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밤사이 미국 시장 제법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시장에 좋은 소식들만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을 2000 몇 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리포트들, 소식들 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V자 반등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좀 시장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출 필요가 있다. 기대는 V자 반등이지만 왜 저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걸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그 결정적인 이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눈높이만 조금 낮추자는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이 V자 반등을 떠올리는 이유는 워낙 장기간 증시가 하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6월 증시 급락 후에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 모습이 마치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처럼 로켓 같은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2020년 3월하고 현재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동성 문제가 있어요.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중앙은행부터 해서 중앙정부까지 돈 푸느라 바빴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동성이 넘쳤고, 그 결과 제가 그때 당시 증시 토크에서 자주 이야기 드렸던 용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트램펄린 효과와 그리고 로켓 엔진을 달았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께 그때 당시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 넘치는 유동성이 였었기 때문에 시장이 V자 반등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V자 반등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요, 그때 당시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빠지다 보니 거래대금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미국의 긴축,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긴축 국면에 들어가 있다 보니 유동성이 팽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V자로 올라간다? 요건 조금 힘이 붙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트램펄린 효과. 트램펄린 효과가 뭡니까? 증시 토크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주가 지수가 그 밸류에이션을 깊이 하회하게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마치 우리 어린 시절 뛰어놀던 방방이, 트램펄린. 그 트램펄린의 탄성막을 깊이 누른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면서 벙 하고 튀어오른다. 이게 바로 이제 트램펄린 효과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아마 요즘 점점 많은 분들이 써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램펄린 효과가 2020년 3월에는 강하게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켓처럼 치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PBR이 0.9 초반이에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는 0.5, 0.6, 깊이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트램펄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트램펄린 효과가 나올 거예요. 다만 이게 그때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3월처럼 벙하는 V자 반등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1번, 2번 상황이 그때 비해서 좀 체력이 약하다 보니
어떤 일이 있느냐?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1년여의 기간 조정 동안, 그리고 30% 가까운 중급 하락장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매물들, 요게 이제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 때마다 켜켜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제가 증시 토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 드린 용어로, 원기 매물. 무섭죠? 원기 매물입니다. 이게 원기 매물 같은 경우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요, 그냥 뭐 짱돌을 밑으로 집어 던지듯이, 야, 나 본전이 됐구나 하면서 그냥 확 집어 던집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힘이 워낙 세니까 그냥 확 밀어버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반등해볼까? 그러면 위에서 짱돌 매물이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좀 힘없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V자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중바닥형 패턴입니다. 다중바닥형은 주가 차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바닥형도 있고요, 트리플 버텀도 있고, 혹은 해가지고 여러 번 형성되는 것도 있죠. 더블이 됐든 트리플이 됐든 아니면 그 이상이 됐든 여러 번 바닥을 만들어가는 형태가 오히려 우리가 더 긴 관점에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V자 반등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V자 반등 가능해요. 다만 그 확률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체력에서는 만약에 V자로 튀어올라서 뭐 주가 지수가 2600 단숨에 갔다 그러면 시장의 눈높이가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깁니다. 갑자기 눈높이가 하늘 꼭대기로 가면 하늘 꼭대기 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를 봤더니 이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는데, 요게 말이 좋아서 V자에다 제자리 안 내지, 이거 낙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급하게 튀어 올라가기보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진폭을 좀 작게 해서 다중바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좋아요. 왜냐?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올 때 앞서 이야기 드렸던 원기 매물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 매물들이 급하게 쏟아지지 않고 이럴 때마다 조금씩 등장하면서 흡수됩니다. 사라져가요. 뭐 좀 귀신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뭐 어떤 지역에 옛날에 무서운 곳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중바닥을 형성하게 되면 그렇듯 매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바닥을 형성하게 되면요, 급하게 올라갈 때는 시장의 눈높이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 상향, 인플레이션 이제는 없을 거야, 이런 식의 기대감, 이런 눈높이가 높아지게 되지만, 다중바닥을 형성하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조금 좋아지려다가 흥분하기 전에 좀 가라앉고, 조금 좋아지려다가 흥분하기 전에 가라앉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눈높이가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데 만약에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중바닥을 형성할 때 전저점을 깨지 않고 내려가게 되면요, 그 어떤 특정 지수대가 마치 콘크리트와 같은 바닥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두 시기를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로 90년에서부터 해서 2000년 초반, 요때 당시요, 주식 투자 이때 당시 해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종합주가지수가 5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바닥이다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하락하다가 주가지수 500포인트 무너지게 되면요, 생각보다 빨리 회복합니다. 이건 무슨 콘크리트?
콘크리트보다 더 센 거 뭐야? 아무튼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보니, 예, 다중바닥 만들고, 결국은 2005년에 강세장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요 상황을, 조금 근래로 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10년대의 종합주가지수예요. 종합주가지수 2010년대,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 좀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님?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1800에서 2000, 2200 그 사이를 정말 가늘게 왔다 갔다 사람 진 쫙 빼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요 락커가 막 움직인 것처럼 다시 한번 움직여주세요. 차차차차차. 예. 주가지수 1800포인트에서 예, 바닥을 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내려가더라도 1800 부근에 가면은 야, 이건 진바닥이야 이번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2017년 강세장 속에서 주가지수가 그때 당시 2500, 26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V자 반등, 기대를 낮추자. 예, 기대를 낮추자.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눈높이를 낮추자. 괜히 기대했다가 아니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냥 기대를 낮추자. 아유,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다가 아유, 뭐 이렇게 좀 상승폭을 줄였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기대를 낮추자. 오히려 다중바닥을 만들면 예,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예, 좀 차분히 예,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예,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9일 남았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110차 시크릿 정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줌을 이용해서 시크릿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예,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예, 줌에 참여하실 수 있는 회의실, 예,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죠. 예, 뭐, 이제 저의 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치 투자 프로젝트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안타증권 제휴 컨텐츠, 예, 요거 이제 이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자동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이번에 세미나 참여하고 싶어. 어떻게 하지? 예,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예, 저희 이제 카페 링크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공지사항 참고하시면은 이번 시크릿 세미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